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무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재보궐선거 준비를 양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야가 지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 뭐 이런 걸 띄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급한 야당은 지금 경선 준비위를 띄워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느긋한 여당 그리고 갈피 못 잡는 야당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층 그리고 뭐 또 세적으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게 보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원 당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거의 다 뭐 지금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반면 야당은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좀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국회 내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그런데 지금 지도부도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부에서 경선 준비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후보들이 또 명확하진 않지만 좀 난립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관전을 하고 계십니까, 여야를? 예, 금방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재보선 관련된 부분으로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네. 이 혁신위를 왜 띄웠냐 하면은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당은 그 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네.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했던 그 부분을 혁신위원장으로 그때 당외 인사였죠 이게. 네. 예, 그분을 그 위원장으로 영입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혁신 작업을 합니다. 네. 그 일환으로 당헌을 바꾸죠. 예, 그래서 보다 더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당헌에 그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조항이 당헌 96조 2항인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요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재보궐선거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 이번에 보면은 서울시하고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570억 9,900만 원, 267억 1,300원 등 해서 838억 1,200만 원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도덕적인 걸 플러스해서 그 혈세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드는 것을 그게 민주당 그 단체장 소속 단체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해찬 그 전 당대표도 그 이야기했듯이 이 주요 정당이 공당이 그런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는 그거는 또 한편으로 예의다, 기본이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다음 대선 정당이란 게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다음 대선을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부산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는 너무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당헌을 개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당헌을 개정할 그 당헌 만든 데가 혁신이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낙연 당대표께서 그럼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의 첫 단추는 혁신위를 꾸리고 혁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 의견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이낙연 당대표다운 수다. 이거는 이래 봅니다. 그 명분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의당 전신인 당에서 국민의 그 힘 전신인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러면 당을 해체해야지 당이 있으면서 어떻게 후보를 못 내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홍준표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역시 정당은 서울시당이나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당이잖아요. 거기에서 후보를 안 된다는 거는 그 당 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명분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그 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후보를 내고 거기에 그 국민의 뜻을 좀 심판을 받는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뭐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공격거리죠. 조금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본래 이낙연 대표가 이 전당대회 이전하고 이후에서도 이거 연말쯤 이렇게 결정할 건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뭐 그런 그 문제를 미리 이야기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를 띄웠다는 것은 이 일정상 예를 들면은 그게 큰 선거잖아요.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거기 따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필수 불가결한 필요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해가지고는 이 시간이 잘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뭐 말하자면 공천이 양당의 경합의 첫 단추일 건데 그 공천을 무슨 전략 공천에서 이렇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시간이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양당 모두 거의 국민 경선에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 시간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지금 혁신위원회를 맡았어요. 위원장인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개인 생각에는 뭐 11월 초순경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는 앞당겨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는 경선 준비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바로 다이렉트로 경선 준비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청회도 열고 후보 감의 기준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방식을 정하겠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경선 위원회로 바뀌겠지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건 항상 여야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초로 생각했던 이 당헌 개정이 좀 앞당겨질 거고 야당의 그런 러시에 거의 비슷하게 재보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그렇게 가고요. 뭐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경선 준비를 띄웠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뭐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뭐 위원장도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건데 어찌됐든 흥행에 성공을 해서 후보군 중에서 좀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본선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의 후보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자천 타천 이렇게 나오는 게 권영세, 박진, 윤희숙 의원이고 원외는 나경원, 김용태, 이해운, 김선동, 지상욱 그리고 뭐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의원은 서병수, 조경태, 장재원,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고 원외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이진복, 유기준, 박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형준 지난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 하던 박형준 전 의원이 이렇게 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난전이고 아직 모르겠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림이 잡히는 것 같아요. 부산 출신이시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재보선 경선 준비를 띄움에 있어 가지고도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뜻이 거의 관철되는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 민주시민 그 기념일에 내려가가지고 또 당에는 서울 부산시장 감이 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중진들이 3, 4선 하다 보니까 에이 지금 재미없으니까 시장이나 할까 이게 돼서 비판을 또 다이렉트로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 자기들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국회의원 103명은 금치산자냐. 왜 우리 당의 일을 갖다 못해서 외부 사람을 왔다 갔다 했던 노인네를 데리고 와서 의탁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6월 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에 8월 중순까지는 이 상승세였어요. 상승세. 계속 상승세를 하고 AR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완만한 하강세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가 동일이 있어요. 그게 1% 정도 시작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결국 이거 약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종인 위기론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불거질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인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인물이 없다. 이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 주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당장 급한 이 부산 서울시장은 먼저 판을 깔아주고 그 판에서 붐업을 할 수 있는 현재 당내 인사들이 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선 제도를 외부 인사도 불안 없이 자기도 같은 조건에 싸울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아예 이쪽 이 길을 갖다가 죽여 놓으면은 이 지지율도 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훌륭한 외부 인사도 올 생각도 안 한다 이게 못 온다 이거죠. 이런 비판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먼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고 네. 저기 그런 사자성어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지율의 한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인물난 때문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주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도가 모일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들의 흥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지도를 좀 끌어가는 그런 구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절박한 거라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뭐 정치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의 보람이 없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뜻이 관철되고 있다. 경선 준비가. 그 말은 뭐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음 이 대선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의 시한이 일단 재보선까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보선 승리가 다음 자기의 그 활동의 어떤 토대고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기점이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여야 모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버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없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 그래서 절박하고 그래서 경선 준비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상훈 준비위원장이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시민이 선택한 후보를 공천되도록 하겠다. 시민 후보론입니다. 이게 일찍이 현재 여당은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전에 이렇게 시민 후보를 공천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워낙 절박한 가운데서
이번에야말로 시민 후보를 시민이 원하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30일 부산에 시민 공청회 한다는데 거기에서 시민이 원하는 부산시장감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중지를 받아서 그 방식도 정하고 사람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종인 위원장도 그 뜻은 분명하게 경선 준비를 관철하고 있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조금 틀립니다. 다르죠. 지금 부산시장은 8월 달에 여론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당 후보가 될 것이냐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그 다음에 후보군을 다 이렇게 그 다자 대결로 해놨을 때도 그 우리 지금 대선 주자가 1, 2위가 다 이 민주당이잖아요. 이게 그래 푹 떨어진 가운데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산시장에서는 그 1, 2위가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정도고 10%대 이상이 전부 다 이 김세연, 서병수, 이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라든지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고요, 정당 지지도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 민심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제가 박승우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상당히 정치적 감이 있던데, 뭐 자기는 부산시장 그 감이 못 된다, 초선인데 좀 더 그걸 배워야 된다 하고 겸손히 하면서 부산시장의 조건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산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 아주 정확한. 정확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친구가 관료 출신이거든요. 관료 출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 봤어. 제가 여의도 30년간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그 두 번째가 이 미래의 부산을 엮어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된다. 이 친구 대단하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한번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보고 있단 말이 언론에 쭉 나왔었어요, 이게. 그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지금 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는 맞법 포럼을 꾸리고 있는 이 김무성 대표를 부산시장으로 하면은 오랫동안 부산의 맹주였으니까 부산시장 선거는 걱정 안 하겠다 할 정도로 하고 서울시장에 전부 다 올인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본인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자기는 완전히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대선 끝나면은 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려. 또 박형준 그 아까 말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출마의 명분을 이게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출마의 명분을 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뭔가 개혁적이고 하는 그런 쌍두마차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된다. 뭐 이걸 출마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부산시장은 금방 이야기처럼 이 시장 선거는 승리는 기본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 정도 민심이 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앞선 사람이 그 김영춘, 김혜영 이런 그 전직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다 시당위원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5.6도 연구소라고 이 민주당 시당의 그 정책 연구 이 싱크탱크입니다. 그거를 김영춘 사무총장은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 후임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그래도 이게서 이 부산이 이 계속 민주당 쪽에서 뭐 30% 이하였다가 중반 후반 45% 해서 결국은 그 시장 선거를 이긴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사 지더라도 승부의 끝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새로운 어떤 민주당의 그 야성을 되찾기 위한 민주성 되찾기 위한 노력이 그냥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뜻을 합해서 올인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예전에는 영호남 대결에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뭐 이게 바뀌어가지고 TK와 호남의 그 대결 구도에서 PK가 캐스팅 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PK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PK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PK 중에서 그 중심인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민의힘 쪽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마지막 낙동강 전선 같은 거예요. 6.25 때 낙동강 전선 같은 건데, 거기에서 어찌됐든 거기 전선을 지키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뭐 서울을 공략한다. 인천 상륙작전 같이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한다. 뭐 이런 식의 구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박수용 전 의원이나 박형준 전 비대위원장, 그 선대위원장, 이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과연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먹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그 시민 후보 뭐 이런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후보, 예전에 우리가 그 후보를 뽑을 때 2-3-3-2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반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구도로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대2, 5대5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시민들이 여론을 듣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부산 같은 데서 그게 먹힐 수 서울은 당연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부산도 먹힐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박형준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중성 기반으로 해서 그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지역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지켜왔는데 왜 엉뚱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서울하고 부산이 룰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그거는 당원당규에 시도지사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번에 공청회 뭐 하면은 아마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두 선거 중에서 PK가 또 PK 중심 부산이 나름대로 가지는 의미도 크겠지만,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어쨌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고, 이게 수도 서울로서 서울시장이 그 예를 들면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전기였죠.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힘을 받게 되는 그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결과가 대선 결과에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는 부산이 그렇다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영남 지역 성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이 심각합니다. 서울이. 예. 이 YTN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이 대통령 그 전체적인 이 잘했다 45.8이고 잘못한다는 게 50%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더 벌어져요. 이게 5% 차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잘한다가 40.5%, 그리고 잘못한다가 55.7%입니다. 15%로 벌어져. 전체 전국적이 5%인데 서울에서는 이 15%나 그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당 지지도도 전국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요. 이게 이 ARS 조사기 때문에 조금 앞서지만 32.2 대 29.6, 한 3%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이게 뒤집어집니다. 28.9 대 34.5. 심지어 이 조사에서는 부산에서는
30.7대 32.7, 2%로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2%를 넘어서서 한 5.6% 정도를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갤럽에서는 물론 그 전국에서는 20%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 20% 앞춘 게 이 11% 차이로 줄어들어요. 이게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이 상당히 서울 지역에서도 지금 민심의 그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게 양당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당이 시민 후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이 서울시장의 어떤 승패의 그 관건이 될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 기운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기간을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12월 그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당헌 개정을 하고 뭐 그걸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되면 12월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달부터 그 경선 이렇게 대책위를 꾸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4월 보궐선거에 시민 후보 뽑을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를 뽑는 그 룰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준비되고 있고, 재보궐선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당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할 때 국민의힘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을 쭉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에서 거론 그 자천 타천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그리고 박주민 우상호 의원, 그리고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아직은 여당에서는 뭐 아직 현직 장관이기도 하고 뭐 국회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인물이 움직이는 건 아직은 좀 봐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후보를 낼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본인들이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당에서 시민 후보를 제대로 낼 것인가, 그 부분에서 그동안 정치 활동을 쭉 했던 분에서 좀 색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당에서 결정하면 당에서 밀어서 그 되는 거니까, 그 시민들의 어떤 지지가 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 시민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정치 활동에 임하는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기가 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다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그걸 기약하면서 오늘은 문제 제기만 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